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감독님께서 저번에 에베레스트 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나요? 그러고 또 다시 그 현상들을 겪고서도 에베레스트 산을 다시 등반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그 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겠죠, 아스라님? 네, 이제 3년이 지난 후 재도전을 했을 때 이제 이야기인데, 어허, 예. 그럼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우리. 가시죠.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이제 3년 후에 또다시 재도전을 하시려고 에베레스트를 가세요. 네. 근데 이제 저번 화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입산료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싸갖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래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돈 모아가면서 나름대로 체력 훈련도 하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면서 돈을 모아갖고 이제 3년을 다시 티벳을 들어갔는데, 네. 도착을 딱 하자마자 올라가질 못했대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도 온도대로 떨어져 있는데 계속 눈보라가 치고 그런 날씨여가지고 2주 정도를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딱 생긴 거래요. 에베레스트 오르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에베레스트에 이제 7번을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은 평생은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다라는 속설이 있대요. 오. 뭐 그만큼 이제 신이 허락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 그러니까. 근데 딱 그때가 감독님이 7번째 도전을 하는 해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은 올해는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성공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생의 목표 중 하나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반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2주 정도 이제 계속 그냥 날씨가 좋아지기만은 숙소에서 버텼대요. 그동안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이런저런 막 서로 힘내자는 으쌰으쌰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면서 이제 막 좀 더 끈끈해지고 막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날씨가 좀 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또다시 이제 셀파를 고용을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한 3일 정도 등산을 했대요. 3일 정도 등산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확 안 좋아지더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에 고립이 되신 거죠. 하물며 이게 동네 뒷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에서 고립이 딱 되시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성공 실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오, 예. 이게 내가 사냐 죽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때 상황.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극한 상황에 고립이 돼버리셨대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고 물어보니까 텐트를 쳐놓고 다음날 일어나면 텐트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대요. 그만큼 눈도 많이 오는 상태였고 해가지고 이틀 정도 그런 상태를 계속 겪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절대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유독 한 사람이 저번 이야기에서부터 꿈으로 자꾸 이상한 걸 겪었던 한 사람이 표정이 유독 안 좋더래요. 물어봤대요. 야,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표정이 굳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2주 정도 쉬면서 꿈을 꿨는데 지금 꾼 꿈이랑 지금 있는 상황이랑 제가 꾼 꿈이 너무 똑같다고. 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겪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립돼 있는데 웬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오면서 항상 꿈에서 깼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생각은 아 그게 과연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우리한테 해를 끼치려고 오는 사람일까가 이제 판단이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 어쨌든 네 꿈은 잘 맞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겪어서 알고 있지만 이번 거는 아닐 거다 괜찮을 거다 우리는 하면서 팀원들이 이제 막 다독였대요. 네.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날씨 괜찮아지면은 우리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정상을 찍을 수 있다 하면서 이게 다독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텐트 밖에서 누가 텐트를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날씨가 얘기했다시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텐트가 눈에 잠겨 있을 정도의 날씨인데 그 날씨에 누가 그것도 야밤에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을 해서 올라가지고 텐트를 두들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잠에서 깨가지고 절대 문 열지 말라고
이거 절대 사람일 수가 없다고. 그런 일을 2시간 정도를 겪었대요. 예. 밖에서 눈보라는 계속 치는데 계속 누가 텐트를 긁더래요. 그걸 2시간 정도 겪으니까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계속 그렇게 노이로제 걸리고 있다가 결국은 소리가 어느 순간 또 끊기더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가 끊기니까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났더니만 진짜 거짓말처럼 날씨가 개있더래요. 그래갖고 얘가 그래도 꿈이 나쁜 꿈은 아니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야, 너 또 다른 꿈 꾼 건 없어? 이러니까 다른 꿈은 꾼 건 없는데 그냥 느낌이 좀 쎄하네요 막 이런 얘기만 하더래요. 어쨌든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셀파 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회의를 했대요. 이제 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회의를 해가지고 또 며칠간 등산을 했는데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텐트를 치고 잠깐 이렇게 밖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감독님이. 네네. 감독님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저 멀리서 사람들 왜 무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반갑잖아요. 에베레스트에서 사람도 만나니까. 근데 갑자기 뒤에 있던 셀파가 딱 자기 어깨를 붙잡고 텐트 안으로 끌고 오더래요. 텐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셀파가 한다는 말이 지금부터 텐트 밖으로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예. 감독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사람도 왔는데 그러냐. 저 사람들이 뭐 강도짓을 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셨냐고. 저 사람들 발이 다 보였다고. 어?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발이 다 보였다? 에베레스트산 눈이 있는데 발이 다 보였대요. 엄마, 떠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눈 위에 떠 있던 거죠. 엄마, 예. 셀파가 그걸 보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안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은 3년 전에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귀신이 나오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들은 패닉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진짜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발자국 없는 귀신이 나왔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진짜 다 패닉이 온 상태에서 그날 저녁 정말 잠도 못 자고 내려가자 막 올라가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대요. 네. 싸우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은 올라가고 싶으신 거고 그리고 재도전을 했던 그 꿈꾸시는 그분도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팀원분들이 다 이제 내려가자. 아닌 건 아닌 거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상황 아니냐. 그렇지. 이건 내려가는 게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감독님이 리더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딱 3일만 지켜보자고. 우리가 3일 동안 만약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저런 현상을 한 번이라도 더 겪으면은 난 그때 어쩔 수 없다. 내 평생의 꿈이지만 난 이 꿈을 포기하고 니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려가겠다. 라고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거의 10m를 올라가기도 되게 힘든 산이니까 3일 동안 정말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갔대요. 조금씩 올라가는데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다시 회의를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할 거냐.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상한 걸 보지도 않았다.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니들 의견은 변하지 않았냐. 그렇게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팀원들도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감독님 얘기로는 6,000m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2km만 더 올라가면은 정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파가 얘기하는 것도 날씨도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런 상태면은 충분히 정상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갖고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된 거 정상을 찍자. 죽더라도 정상을 찍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나는 상상도 못해, 이거. 저도 상상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으쌰으쌰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출발하는데 이게 참 사람 운명이 짓궂다고 이렇게 희망이 보이면은 꺾는다 그러더라고요. 눈보라가 조금씩 치기 시작을 하더래요. 눈보라가 조금씩 치니까 이제 셀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등산을 멈추시고 텐트를 칩시다. 이러고 나서 이제 텐트를 치게 됐대요. 네. 텐트를 치고 감독님은 이제 너무 아쉬워가지고 감독님이랑 셀파 분이랑 그리고 재도전을 했던 그 꿈을 꾸시는 그 팀원분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밖에서 이렇게 에베레스트 정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냥 진짜 눈앞에 보이더래요. 네. 저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기에 태극기 꽂고 내려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눈보라가 이렇게 치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텐트 안쪽에서 식사하시라고 부르더래요. 들어와서 식사하시라고. 알겠다 금방 들어가겠다 딱 이러고 나서 주변 한번 쓱 훑어보는데
또다시 사람이 보이더래요. 네. 똑같은 모습으로. 눈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더래요. 와, 이제 그거를 다 같이 봤대요. 처음에는 자기가 헛것을 보는 줄 알고 팀원들한테 불렀대요. 야, 너희도 저거 보이냐고. 네. 그러니까 팀원들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더래요. 정말 정상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결국 이상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눈보라는 계속 치고 있고, 예. 여기서 어거지를 부려서 올라가더라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들 무서우면서도 아쉬움이 섞여갖고 이제 이렇다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고요 속에 한 2시간 정도가 흘렀대요. 갑자기 누가 그러더래요. 그냥 올라가죠? 정상 얼마 안 남았는데? 고개를 싹 돌려봤는데 웬 처음 보는 사람이 텐트 안에 앉아있더래요. 예.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근데 텐트 밖으로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 사람과 엄청나게 멀어지려고 텐트 구석으로 막 다 같이 뛰어갔대요, 거의. 정신을 차리고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패닉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네네. 근데 이게 감독님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소가 부족해져서 단체 환각을 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상황이 기묘한 게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올라가자는 얘기를 하는 환각을 본 거예요, 다 같이. 그러게. 내려가자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 이거는 귀신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환각보다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올라가면은 잡겠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더래요. 내려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내가 평생을 이뤘던 꿈이지만 젊은 사람들이니까 감독님에 비해서 같이 갔던 팀원들은 얘네들 목숨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가 뜨는 대로 하산 준비를 하자가 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을 겪고 하산 준비를 하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진짜 산을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등산을 해보신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요. 맞아.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한 달이 걸렸으면 내려갈 때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대요. 진짜요? 예. 특히 그게 험한 산이면 산일수록 더 심하대요. 왜냐면은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엔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면 그날로 세상과 안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내려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배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내려가면서 식량 배분을 하는데 식량도 조금 좀 간당간당해졌고, 왜냐면 고립이 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식량도 간당간당해졌고, 그렇다고 여기서 서두르자니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셀파가 조용히 그러더래요. 지름길이 있다.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좀 위험하다. 네. 근데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할 바에는 여기서 이쪽 길로 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코스 쪽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래요. 네. 진짜 목숨 걸고 그 지름길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코스로 빠르게 접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자기도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진짜 에베레스트에서 객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거기 있는 팀원들이 그러면 그 코스를 이용합시다. 그 코스를 이용해야 된다. 결국 그렇게 됐대요. 코스를 이용을 하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불더래요. 예. 정말 위험하대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진대요. 바람이 그렇게 불게 되면. 아니냐 다를까 뒤를 봤더니만 하얀색 안개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더래요. 네. 눈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났다. 감독님이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그냥 껴안았대요. 예. 어쨌든 흩어지면 진짜 위험하니까 다 껴안고 그냥 막 진짜 기도했대요. 진짜 제발 목숨만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진짜 운이 좋게 산사태가 자기한테서 한 50m 떨어진 곳을 옆을 싹 스쳐서 지나가더래요. 쓸어버리고. 네. 야, 이거는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산사태가 스쳐간 데 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 번씩 쓱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예. 뭐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미 목숨을 한번 잃을 뻔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무섭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멍하게 길을 쳐다봤대요, 그 사람들. 왜 우리한테 인사를 하지? 그냥 진짜 손인사로 이렇게 한 번 인사를 하고 눈사태가 쓸고 내려간 그곳을 따라가고 쭉 천천히 걸어 내려가더래요, 그냥. 예.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정신에 퍼뜩 들어갖고 내려갑시다.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2차, 3차가 더 위험하대요, 눈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래갖고 빠르게 안전한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 갖고 막 이동을 시작을 했대요. 이동을 시작하는데 바람이 이게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보라가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근데 셀파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셀파가 갑자기 딱 멈칫하면서 저거 코스에 있는 분인데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까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앞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코스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더래요. 근데 절대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눈 위에 둥둥 떠가지고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감독님이 그 생각이 든 거래요. 네. 혹시 발 없는 귀신이라는 게,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귀신이라는 게 봐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음 근처에 오는 저승사자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 문득 들더래요. 예. 근데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승사자 따라가면 은근히 살 가능성이 생긴다.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따라가자. 저 사람을 따라가면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갔대요. 따라가는데 진짜 그 사람이 안전한 코스로만 걸어가더래요. 바로 옆에 막 낭떠러지 막 있고 막 눈 엄청 쌓여서 낭떠러지지도 모르는 곳 다 피해가면서 진짜 요리조리 하면서 이렇게 막 피해가더래요, 그 길을.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원하던 코스까지 딱 도착을 했대요. 예. 사람이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날 텐트를 치고 단체로 끙끙거렸대요, 정말. 예. 팀원들 전부가 이제 긴장이 다 풀리니까 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텐트에서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는 코스로 도망을 친 거라고. 네. 다른 등산객들이 텐트를 발견하고 깨워서 식량을 얻어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후에 내려와가지고 그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다녔대요. 아, 도대체 뭐냐고? 네. 그 지역에 있는 주술사들 얘기로는 눈사태를 몰고 다니는 귀신이래요. 그게 눈사태의 망령 이런 건가? 네, 그런 걸로 표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그 존재가 지나간 곳은 항상 눈사태로 쓸고 내려가더래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외국 셀파들한테 물어봤대요. 외국인 가이드들. 그 사람들도 그 존재에 대해서 아는데 나쁜 말을 안 하더래요. 이상하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예. 계속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니까 뭐 이래저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7번째 등반을 실패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한국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반을 성공하신 분이랑 만날 일이 생기게 된 거래요.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오호, 감독님이. 이게 예. 밝혀도 되나? 아, 밝혀도 되겠죠. 어차피 유명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코리안 루트라는 팀에서 한번 성공을 했었대요. 네. 그쪽 팀원들이랑 같이 만날 일이 한번 생겼대요. 오, 예. 그래서 그분들이랑 만나갖고 물어봤대요. 혹시 당신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도 들어본 적 있고 우리도 본 적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승사자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옛날에 자기를 안내해주던 셀파가 같이 그 망령을 봤대요. 예. 근데 그 망령이 자기가 옛날에 안내를 해주다가 안 좋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이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옆에 자기가 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더래요. 예. 꼭 그 사람이 먼저 선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듯이. 그러니까 이게 눈사태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마 저승사자라는 이미지가 굳어간 거지 실제로는 아마 저승사자라기보다는 머무는 망령들끼리 서로 뭉치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실제 에베레스트 관련돼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조사를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한국을 와가지고 코리안 루트 팀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갖고 인터뷰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해줬던 말씀도 정말 환각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걸 본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걸 보면서
공포에 젖어서 등산을 하게 되는 곳이 에베레스트가 유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야, 그 정도구나. 그냥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등산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불리잖아요. 도전이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 사이에서의 도전.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쵸. 대단하죠. 그거 하는 거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시도도 해보지도 않았고 다큐멘터리 정도로만 보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로만 보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라고.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다는 거라고. 오. 만약에 수월하지 않았다면 찍지도 못하고 내려왔을 거라고. 근데 그 수월한 영상조차도 남들이 보면은 미쳤어 저걸 어떻게 라고 하는 영상들이라고.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면은 오죽하겠냐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산이라는 그런 공간 자체도 되게 무서운 건데, 특히나 눈 덮인 산이고, 거기서는 짓 잘못하다간 그냥 바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는 목숨을 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항상 쓰는 게 유서래요. 대단하시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목숨 걸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귀신이 무섭냐고. 정상 못 찍는 게 무서운 거라고, 우리들은. 그런 말씀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큐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돌아가신 동료분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것도 보긴 봤거든요, 저도. 그쵸. 아, 실제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던 코리안 루트 팀에서는 두 분이 이제 에베레스트산에서 안 좋게 돌아가신 팀이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뭘 하시는 분들이냐면요. 산악구조 하시는 분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그냥 지원도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그런 게 있대요. 코리안 루트라는 팀에. 예. 이번에 저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것 때문에. 후원 시스템 이런 건가요? 예. 그 루트 팀에게? 예, 코리안 루트 팀한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산악가에서 조난 당하신 분들을 구조하는 구조 팀이에요. 그 팀이. 오, 예. 예, 그게 그런 루트가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좋은 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죠. 야, 진짜 한편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런 산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그쵸. 그리고 네. 감독님은 그곳에 직접 또 가보셨고, 어떻게 보면 맛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맛만 보고 오셨다고 항상 표현하세요. 정상을 못 찍으셨으니까 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진짜 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에베레스트는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 산에 오르시다가 그곳에서 안타깝게 또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또 명복을 다시 한번 또 빌고요. 네. 그렇죠. 아이고, 아스라님,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들려주셨던 설산 이야기를 저번에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또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아닙니다.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거. 저 요즘 이상하게 목이 빨리 쉬어가지고. 마실 것도 이렇게 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이제 그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풀어드릴게요, 방에서.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퇴근이란 걸 해보겠네요. 이분 지금 저쪽 방에 갇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해외에서 또 오셨는데 바로 갇히셔가지고 이제 바로 또 풀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오를 수 없는 산이라 어떻게 보면 영화나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그런 산일 텐데, 그런 산에서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미스테리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라도 이 산에 도전하실 분들은 정말 마음도 단단히 드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